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동두천 브랜드 6타운. 190억 원 가까이 들여 만든 건물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는데요. 동두천시가 이 건물을 문화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고 주변에 숙박시설인 카라반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경기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기도 지원액은 총 31억여 원입니다. 경기도민들은 코로나19를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자금을 기존 7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특별 자금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동두천 브랜드 6타운. 수도권 먹거리 명소로 만들겠다던 계획은 장밋빛 전망에 그쳤고 190억 원 가까이 들여 만든 건물은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이곳을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시가 190억 원 가까이 들여 한우 전문 판매 식당을 만들었는데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소유산 등산객들에게 한우를 팔겠다며 세운 동두천 브랜드 6타운. 문을 열고 잠깐 장사가 되는 듯 했지만 고령의 노인 등산객들에게 한우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구매력이 떨어지고 사실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그런 어떤. 결국 한우 전문 식당 5곳 중 4곳이 문을 닫았고 190억 원 가까이 쏟아부어 만든 건물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최영덕 동두천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브랜드 6타운 사업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랜드 6타운 주변에 수련원을 지어 건물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용역 분석 결과에 발목이 잡혀 고민 끝에 만든 회생 계획마저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러던 차에 한 민간업자가 브랜드 6타운 주변에 숙박시설인 카라반을 100대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즉각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을 얻어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은 세미나 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카라반 사업을 하면서도 축산물 브랜드 6타운은 식당이 아닌 세미나 시설이든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할 수 있는 문화생활 공간 이러한 것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내년 상반기 내 카라반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 16일 연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한 건이 확인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6일 연천군에서 1개체, 파주시에서 6개체, 강원도 인근 지자체 등에서 모두 13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폐사체는 모두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는데요. 이로써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은 전국적으로 모두 21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경기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7일 경기도가 주관한 환승 주차장 건립 지원 대상 평가 결과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도비 3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양주시는 총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해 올해 기본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준공은 2022년이 목표입니다. 양주역 환승센터는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지구 내 남방동 일원이 대상지이며 부지 면적 7,000제곱미터 규모로 차량 320여 대 동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양주시는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협력해 오는 3월 말까지 무료 노무 상담실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료 노무 상담실은 취약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과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상담과 노무관리 지원 등의 노동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향후 일정은 2월 28일과 3월 12일, 3월 26일 등 3차례로 상담 신청은 양주시청 일자리 정책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의정부시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지역 음식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외식주간을 운영합니다. 외식주간은 구내 식당을 휴무로 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단체 헌혈과 개인 헌혈이 감소하고 있어 헌혈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오는 21일에는 공직자 단체 헌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주 육군 제1719 부대가 오는 18일 오전 노야산 전술훈련장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합니다. 군 당국은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먼지 피해, 안전 문제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음 피해 예상 지역은 양주시 광정면과 백서급 일대입니다. 열차 고장 등으로 갑작스레 철도 운행이 중단될 경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17일부터 운영됩니다. 경기도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운행 정보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해 17일부터 해당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경기교통정보나 경기버스정보 앱,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철도 운행 중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과 소비가 큰 폭으로 줄면서 지역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박은경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백화점도 자주 다녔는데 자주 안 가 이러면서. 안 나가는 편이에요. 손님이 안 와요. 관광객도 손님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경영 어려움 많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주춤하고 완치 사례도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타기만 해도 좀 불안해서 확실히 좀 안 나가는 편이에요. 사람 많이 있는 데는 가면은 거기 또 중국 갔다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종합검진도 받아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실제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일각에서는 외출을 꺼리면서 교통사고는 줄고 민간소음 민원은 늘었다는 웃지 못할 통계도 내놨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자영업자입니다. 손님이 안 와요. 지금 경영 어려움 많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꺼려하니까 그런 지장이 많이 있어요. 악화된 각종 경제 지표들도 쏟아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관광이나 수출 등이 위축될 가능성을 경고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1분기 국내 소비가 지난해 동기 대비 최대 0.4%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수 위축이 현실화되자 정부도 축제 등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자며 과도한 공포를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지갑을 열 때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너무 그렇게까지 좀 위험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고 지금은 이제 조금 좀 깔아앉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조금씩 나와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물론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조용한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에서 계속 커지고 있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소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확진자가 나왔던 4주 전에 비해 진정 국면으로 받아들이며 일상생활을 되찾는 시민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쾌유하고 이제 완치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근데 며칠 전부터인가 이제 확진자 증가 추세도 좀 줄어들고 해서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염려할 그런 이게 병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또 이렇게 너무 위축돼 버리면은 경제가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비말, 즉 침방울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 크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철저한 개인 위생, 또 보건당국의 촘촘한 방역은 계속 이뤄져야겠지만 이제 과도한 공포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기도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해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보다 더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을 물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가 53%, 대체로 심각하다가 36%로 전체 응답자의 90%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9%,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로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10%로 나왔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주는 공포감이 지난 2015년 유행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와 비교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64%가 메르스보다 공포감을 더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공포감을 덜 느낀다는 34%로 이번 코로나19가 메르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 19%, 대체로 잘하고 있다 40%로 5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37%로 도민들은 대체로 정부의 대처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특히 도민 93%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7%로 대부분의 도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의 조치에 대한 의견으로는 88명이 감염자와 의심자의 신속한 격리 치료를 제기했습니다. 또 의심자와 확진자의 이동 경로 공유는 77명, 공공시설의 손 세정제 지원 77명, 공공장소 등 밀집 지역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72명 등 모두 692명이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K-스탠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자금을 기존 7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도는 지난 12일 시작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자금 신청 결과 이틀 만에 지원 규모가 초과됐다며 지원 확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별자금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폐렴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입원 환자 2만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873명의 폐렴 환자가 입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현황 파악이 안 된 45곳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폐렴 환자 가운데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관광업계 안정화를 위해 8,500억 원의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금융지원은 메르스 당시 지원액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담보가 어려운 기업에 특례 보증을 통한 대출 알선과 이자 차익 보전, 그리고 기존 대출금도 2회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는 관광사업체 700여 곳에 마스크 5만 매와 손 세정제 2천여 개를 우선 지원하고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2차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엔 오전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5도 예상됩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와 목도리 등으로 체온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맹추위는 수요일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외의 날들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요. 눈이 내린 뒤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